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장기 하락세가 탈출할 기대감이 보여주고 있다. 반등에 대한 조짐은 보일 것인가? 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니플 코인이 뭐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바닥 구간에 있다라고 봐도 충분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장기 하락세는 뭐냐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요 아이들이 올라온 만큼 니플 코인도 올라가야 되는데 니플 코인 뭐 이제야 반등 구간을 가져오는 부분에서 1년 내내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그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한 반등 구간을 보여주면서 가장 강력한 악재였던 SEC와의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들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그 기대감을 높이 올리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니플 코인 현재 시점 얼마입니까? 873원, 뭐 872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때요?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내려왔다가 여기 550원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했습니다. 근데 그냥 쭉 하고 급등해서 올렸습니까? 이게 아니죠.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확실한 조정 구간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시장에서 조정을 준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인다. 라고 만드는 부분인 거고 고래가 만드는 경우일 수도 있고 이 시장이 만드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확실하게 이 고래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가야 돼. 왜?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할 것이니까. 또한 이 시장에서는 뭡니까? 이 리플의 가격이 현재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여야 되겠죠. 왜?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자, 주식과 코인 시장은 동일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항상 테스트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전에 1,000원 라인까지 올라갔을 때도 그냥 급등해서 올렸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다는 거.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도 그렇습니다. 급등해서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근데 이 가격이 아닌지 맞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 단단하게 이 가격대를 지지받고 움직임을 보인다. 더욱더 큰 상승력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 부분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고 조금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렇게 조정 구간을 가져왔을 때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SEC와 합의할 것이다. SEC와 이제 조만간 끝날 것이다. 악재가 해소될 거니까 당연히 긍정적이겠다. 근데 7월 18일 날짜로 어떻습니까? SEC와의 해당되는 비공개 회의가 취소가 되면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다. 근데 확실하게 이 800원 라인을 지지받고 다시 끌어올렸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SEC가 비공개 회의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니플 코인과 SEC는 조만간 끝을 맺을 것이다. 이게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니플 코인 어떻게 SEC와의 결과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가 그 시나리오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올라갔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 이제야 바닥을 딛고 반등 구간을 가져왔고 하방 압박 다시 한번 조정 라인 이렇게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봤자 1,000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설레발 치지 말고 지금 이 단가에서 우린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이 맞죠. 다만 지금 이 시점에 매수와 매도의 타점 관리는 어떻게 할까? 아, 더 올라갈 거니까 100% 비중 다 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적인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일 거니까 우린 이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100% 비중을 다 싣는 게 아니라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야 되고 올라갔다고 영상을 찍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려갈 때도 영상을 많이 찍어드렸기 때문에 이전 영상 보면서 언제부터 매수 시점을 잡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마찬가지로 리플 코인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받아보시는 부분 확실하게 리플 코인을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관점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해당되는 영상 리플 코인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은 내일 아침 새벽 5시 정도에 올라갈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리플 코인 무조건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 850원 라인을 확실하게 안착을 시키는 게 지금으로선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875원 그리고 900원 라인까지 차곡차곡 안정감 있게 올라갈 거니까 우리 그 부분에 맞춰서 리플 코인 뭐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1,500원 이상의 매입 단가인 분들, 2,000원 이상의 매입 단가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가만히 내 매입 단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려야 되겠죠. 오늘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리플 코인 대규모 투자자 축적되고 있다. 법적의 분쟁 부분이 해결될 부분으로 기대감이 높이 올라가고 있고 1달러를 향한 상승의 준비를 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자 축적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가 매집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여기 말하는 고래라고 하는 거 주식으로 말하자면 세력이 되겠죠. 이 세력들은 계속 매집만 하느냐? 아닙니다. 계속 매집만 하진 않아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비중을 추가합니까? 자전거래를 돌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자전거래, 뭐 주식거래 오래 해보셨고, 코인거래 오래 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자전거래라는 거는 위의 단계에 매도줌을 걸어놔요. 못 올라가게 막죠. 떨어지는 물량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재매수를 한다. 이게 자전거래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 고래들이 이용한다라는 거. 왜?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이 계속적으로 떨궈져 나올 거니까 그 물량을 받아서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부분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이 좀 길다 하더라도 리플 코인의 확실한 이해관계를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지난주에 이 거래소에 순 유출된 양이 확인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9,475만 달러. 엄청난 물량이 거래소에서 유출되었다. 유출된 건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는 건 지금 시점에 매도할 일이 없다라는 거. 4월 이후에 최대치 이 부분이 유출됐다는 것은 장기 보유에 전략하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 누가? 바로 리플의 고래들은. 왜 리플의 고래들이 이렇게 순유출량이 나왔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왜? 이 고래들은 어떤 걸 기다리고 있을까? 바로 SEC죠.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하방 압박 받고 지금 박박스권 만들었고 횡보라인 가져왔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SEC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이 내용 보시면 7월 18일 날짜 원래가 비공개 회의가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누구와? 바로 니플과 SEC가 비공개 회의를 한다. 자, 엄청난 이슈를 끌고 왔습니다. 왜? 이제 조만간 SEC가 지든 이기든 합의를 하든 이 부분으로 끝내겠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엄청난 상승력을 보였어요.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상승력 보였으니까 큰 기대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이 SEC라는 거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 해당되는 기관이 리플 코인을 엄청나게 압박했거든요. 어떻게? 리플 너희는 증권인데 왜 우리 증권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압박했어요. 그래서 리플 코인 뭐 1년을 돌이켜 보면 이제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계속 그 바닥이었다는 거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근데 7월 18일 날 이 비공개 회의가 취소했다. 근데 취소된 걸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공지했습니다. 언제로? 바로 7월 25일입니다. 자, 7월 25일 날 가처분 신청은 제외하고 회의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XRP, 그러니까 리플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SEC가 이제 힘이 너무나 빠져 있는 상태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어떤 사진입니까? 트럼프가 귀에 총을 맞고도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일어선 사진입니다. 자, 이 부분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어떤 결정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기 위해서 경선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사퇴 의사를 밝혔죠. 왜 그렇습니까? 여론이 트럼프 쪽으로 다 쏠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이든은 아시겠지만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엄청 많았죠. 근데 트럼프는 역으로 총에 맞고도 다시 일어섰다. 강력한 미국인의 대통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트럼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트럼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자, 이번에 돌아오는 27일 날 비트코인 컨퍼런스의 연설자로 나옵니다. 자, 이때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 그거는 코인 시장의 가장 큰 이슈를 끌고 올 거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중요하냐? SEC 말씀드렸던 힘이 약해졌다 말씀드렸죠. 왜? SEC 위원장을 바이든이 임명했거든요. 게리 겐슬러를 직접 임명했는데 바이든이 사퇴한다? SEC가 힘이 있겠습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이게 청문회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누굽니까? CFTC 위원장입니다. 상품 선물 거래 위원장이에요. 요 아이가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거 SEC가 계속적으로 우리 코인을 압박했고 니플을 압박했던 이유가 너희들 70에서 80% 모두가 다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애가 얘네예요. 근데 미국의 기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틀리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죠. 미국 기관들도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을 두고 엄청나게 파벌 싸움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떤 부분을 앞에 두고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말이죠. 자, 그래서 CFTC 위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SEC가 자꾸 암호화폐 시장을 건드는 것 같은데 내가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을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증권과 상품, 정의의 변화를 확실하게 잡겠다. 이 말은즉슨 SEC를 확실하게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SEC 너희는 증권거래위원회니까 우리 코인 ETF나 승인해주면 돼.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뭡니까? 상원 의원은 뭐라고 하죠? 오케이. 그러면 CFTC 너희가 암호화폐 규제권을 한번 가져가라. 내가 그 법안을 추진하겠다. 미국 상원 의원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 말인즉슨 현재 SEC의 힘이 얼만큼 약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것뿐이 아니죠. SEC는 니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을 증권으로 교부지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조사를 끝내면서 이더리움 ETF가 곧바로 나왔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SEC가 갈궜던 이더리움 또한 증권이 아니다. 상품으로 분류했다라는 거. 또한 SEC 지난 7월 12일입니다. 스택스의 개발사 히로의 조사를 중단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더리움, 스택스, 그리고 팍소스도 조사를 중단하면서 BUSD는 비증권으로 판단했다. 자, 이 게리 겐슬러가 이제는 좀 많이 불쌍해 보입니다. SEC가 이제는 힘이 없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이 바이낸스 건이었어요. 자,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SEC가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미국 법원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바이낸스가 판매했던 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각하자. 이거는 너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기각했다라는 건 판매분에서 기각했다라는 건 니플을 바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니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증권성 여부 여부니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다. 근데 개인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 때문에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거죠.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기각될 수도 있다. 니플은 더욱더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니플 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니플의 1달러 돌파의 주요 촉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 니플 코인 많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주봉을 보시면 어때요? 여전히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이제야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지금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이 1,000원을 돌파해야지 확실한 시세가 나오고 확실한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매수를 어떻게 할까? 매도는 어떻게 할까? 리플 코인. 이름 굉장히 유명한 코인인데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해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내 매입당 높아서 추가 매수하고 싶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상 시세가 나올 점은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한테 이 대응 전략
매매 대응, 비중 관리까지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게요. 상담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니플코인 뭐 서서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틀린 말씀 아니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 민주당 후보로 이 해리스 부통령이 지명되었습니다. 근데 민주당도 비트코인을 왜 칠 것이냐? 비트코인이 2024, 27일 날 나오는데 참석 조율 중이다라는 부분이 어제 날짜로 나왔었죠. 근데 이 부분이 참석은 안 한다. 라고 속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비트코인 매거진 CEO는 뭐라고 합니까? 해리스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석은 무산되었다. 라고 합니다. 자, 무산되었다고 해서 뭐 큰 이벤트가 몰고 온다. 그 부분은 없죠. 왜? 트럼프는 이미 참석 연사를 붙였고 트럼프가 참석해서 어떠한 이벤트가 나오냐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의 전망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해리스 부통령 또한 만약 대선에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모든 대선 전에 모든 정치적 이슈 전에는 항상 시장은 좋습니다. 왜 좋냐? 이렇게 시장이 좋아야 투표율이 올라갈 거고 그 투표율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리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을 버릴 수는 없다. 또한 트럼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이벤트는 확실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악재성 이벤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마운트 곡스입니다. 지긋지긋하시죠? SEC만큼 지긋지긋하실 겁니다. 왜? 오늘도 이 SEC 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 이체되었다. 이체됐으면 곧 매도가 나올 것이니까 시장 또 변동성 나오게 흔들렸죠. 이 부분 오늘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긋지긋한 마운트 곡스의 물량이 모두 매도로 나올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 왜? 이 마운트 곡스 물량이 이체가 됐는데 어디로 이체했습니까? 바로 콜드 월렛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콜드 월렛은 차가운 지갑이란 뜻이죠. 그대로 매매 대응을 지금 바로 안 할 것이다. 매매를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당연히 시장은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했을 때 누군가는 새롭게 매수 진행을 한다라는 거. 왜 이전에 7월 5일 날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ETF가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이 5%가 넘게 빠지는 부분에서 누가 다 매수했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매수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체 물량만 뜨면 계속적으로 시장은 흔들리는데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매도 대신 보유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거. 공포감에 그냥 던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니플도 마찬가지예요. 니플 코인 뭐 55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 던졌죠. 던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그냥 급등시킨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흔듭니다. 어떤 것 때문에? 물론 SEC와의 비공개 회의가 취소했으니까 흔들릴만 합니다. 근데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EC는 계속적으로 리플을 압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코인이 못 올라갔던 부분이 한꺼번에 풀려 나온다. 당연히 엄청난 상승력을 보일 겁니다. 어떻게? 급등이 아니라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오늘 날짜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벽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883원까지 올라갔다가 826원 저가를 찍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상향 패턴은 유지될 거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시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 보이시죠? 이 단가들을 확인해 보시고 이 850원 라인을 어떻게 지지받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6월 7일 날짜 블록딜이 발생되었다라고 말씀드린 단가가 얼마입니까? 700원이거든요. 블록 딜이니까 말 그대로 딜을 했다라는 거니까 좀 더 낮은 가격에 매매가 되었을 겁니다. 이거 대량으로 매매된 겁니다. 블록딜은 대량 매매거든요. 누가 매수를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6월 7일 날짜 7,800만 달러가 매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블록딜로 한다는 건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되거든요. 누구겠습니까? 개인일까요?
절대 개인일 리가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고래가 이때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졌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도 매력적인 단가였는데 더 떨어지면 더욱더 큰 매력적인 단가다. 그러면 공포감 자성하면서 누구의 물량을 받습니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유도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니플 코인 영상을 올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싫어요 버튼도 누르시고 싫어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 매도했는데 올라갔으니까.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낮은 단가, 더 떨어질까 무서워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 올라온 단가 보니까 후회가 남는 매매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후회를 다시 한 번도 후회 안 할 수 있도록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관을 어떻게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부터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버려도 됩니다. 카톡방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리플코인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들 리플 코인을 보유하시거나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체크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드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